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전쟁 안 끝났습니다. 전쟁 안 끝났고 북한은 우리가 100% 신뢰를 줘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현역 군대 회의가 북한의 공작원에게 포섭이 돼서 우리 군의 기밀 정보를 빼돌리다가 뒷덜미가 잡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 공작원. 함께 보시죠. 사건의 전말입니다. 옛날 얘기 아니에요. 냉전 시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간첩이 된 현역 장교 군기밀 유출. 북한 공작원이 텔레그램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A씨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A씨가 현역 장교 B대위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줍니다. B대위는 그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차고 영내에 반입해서 KGX 해킹을 지원합니다. 군부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 대가가 뭐였을까요? 나라를 배신하는 대가? 조국의 기밀을 넘기는 대가가 뭐였을까요? 어이없게도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북한 공작원이 B대위에게는 4,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A씨에게는 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줬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 공작원의 해킹 장비 함께 볼까요? 자, 이게 해킹 장비라고 합니다. 포이즌 탭이라고 하고요. 북한 공작원이 건넸다는 손목 시계형 몰래카메라 함께 볼까요? 자, 이겁니다. 초소형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최첨단 007 장비까지 동원을 하고 비트코인을 넘겨주는 대가로 조국을 팔라고 했던 겁니다. 이재명 기자, 어떤 정보를 노린 겁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지금 이 육군 현역 대위가 넘긴 정보가 뭐냐면 지휘 통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작전을 할 때 각 부대의 지휘관들이 서로 소통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걸 만약에 해킹하게 되면 각 부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작전들을 지시받고 펼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북한이 그냥 앉은 자리 손바닥으로 우리 군의 상황을 다 지켜보면서 전쟁할 수 있는 거죠. 그 시스템을 현역 대위가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을 한 번도 북한의 그 간첩이라고 얘기하죠. 간첩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6년 전에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얘기를 하다가 포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해킹을 이제 여러 번 시도했었죠. 그때는 주로 이제 악성 코드를 심어서 해킹을 했던 건데 이제 거기서 우리 군도 많이 대응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현역 군인을 포섭을 해서 현역 군인을 통해서 해킹을 시도하는. 근데 이것이 과연 한 명만을 대상으로 했겠느냐,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아무리 비대면이 유행이라고 해도 북한 공작원이 비대면을 포섭을 해요? 이제 비대면을 포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포섭된 것도 황당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받은 게 글쎄요, 그 액수가 많다 적다는 이제 뭐 각자의 판단이 다르겠지만 뭐 아는 사람들은 그 정도를 받고 정말 이렇게 중요한 기밀들을 넘길 생각을 했다고 자체도 믿기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 군이 지금 만약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명만을 지금 북한이 포섭했을까, 만약에 더 있다 그러면 정말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런 점에서 군 전체가 지금 한번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그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북한 공작원이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서 손쉽게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하고 현역 장교 둘을 섭외한 거예요. 포섭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 군 기밀을 넘기려 했습니다. 소름 돋는데 이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거 항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서해 공무원 피살됐을 때도 제가 볼 땐 굉장히 미온적으로 우리 정부가 대응했어요. 네네. 이거 김정은에게 뭐 얼마 전에 친서도 받았다는데 항의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항의할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요. 지금 이재명 부장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KGX라고 해요. 뭐냐면 커맨드 앤 컨트롤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코리아 조인트가 붙어가지고 KJCCS 이렇게 딱 되는데,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게 해킹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산을 공격하라고 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그 산이 아닌가벼 이렇게 돼버리면 그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군이 아예 지휘 통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거 해커들이 마음대로 이걸 조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전쟁할 때는 간첩들이 주명했거든요.
그래서 뭐 삼국지나 열국지나 이런 걸 보면 세작들 딱 뿌려가지고 정보 예. 얻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런 C4I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도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무기를 갖다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런 것인데 그다음에 지금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일개 대위가 저런 포섭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영관급 그 이상의 사람들이 포섭돼서 이건 우리가 찾아내고 적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지만 만약에 적발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하고 그 육군하고 그다음에 안보지원사령부하고 이런 데에서 정확하게 한번 스크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김영주 의원님. 네. 제가 이제 국방부 출입하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얘도 출연하면서 네. 북한이 어떤 포섭 작전할 때는 단 한 사람만 놓고 북한이 이런 포섭 작전을 벌인 적은 단 한 번 없습니다. 제가 다 놓고 여러 명에게 마수를 뻗었고 그 중에서 걸려든 게 이것 한 명일 테고 분명히 더 있을 거예요. 네. 제가 느낄 때는 우선은 포섭된 사람들이 주로 큰 빚을 지고 있거나 특히 도박을 많이 하거나 또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는 군 장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색을 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가상화폐 거래소에 해킹이 들어가면 예. 그 유저들 중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가장 크게 손해 본 사람을 찾아 들어갈 아하. 수 있거든요. 그 손해 본 사람 바로 만회해 줄게. 뭐 유니스왑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예. 내 요청만 하나 들어주면 바로 당신이 손해 본 거 만회시켜 주겠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졌어요. 예. 법이 허술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북한의 해커들이 침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지금 현재 뭐 핸드폰 이게 많아가지고 일반 장병들이 수시로 군 안에서도 휴식 시간에 뭐 도박을 한다든지 인터넷 뭐 투자를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그와 같은 북한의 어떤 보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국정원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즉 국정원의 2차장도 이번에 사이버 쪽으로 그 뽑은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제철소라든지 국가기관 산업에 북한이 랜섬웨어를 깔아놓고 아하. 돈을 바로 보내지 않으면 또 암호화폐를 보내지 않으면 그걸 컨트롤할 수 없게 사고가 나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북한이 지금도 암호화폐를 받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그 돈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협박을 해서 다른 어떤 군의 작전 합참에 있는 직원 중에서 도박에 있거나 빚이 큰 사람들을 물색해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주면서 이렇게 국가기강을 혼란시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